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한다.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 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당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 일시적인 이용 상황 및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을 고려한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의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 보상을 의미하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당의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함이 없이 수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생활보상은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상을 말한다.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의 영업을 다른 장소로 실제로 이전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 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한다. 구 토지수용법 제51조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 손실보상에 관하여 최근에는 재산권 보상뿐만 아니라 생활보상의 개념도 등장하였다.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다. 이주대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부로서 공익사업 시행자의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이주대책의 수립 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법령에 서정한 일정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 및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세입자의 이주대책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된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 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질 뿐 그 내용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할 때는 재량권을 갖는다. 이주대책은 이른바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 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하게 되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한 내용이므로 이주대책이 수립되면 이주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며 사업시행자의 확인 결정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 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 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 간접적 영업손실은 특별한 희생이 될 수 없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은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더라도 사업 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서 수산제조업에 대한 간접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상 지역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던 위탁 판매 사업을 공유 수면 매립으로 인해 중단하게 되어 입은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 손실에 대하여 판례는 보상을 인정한 바 있다.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현물로 보상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손실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이나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후급할 수 있고 이때의 지연이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재결 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 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이 수용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지연 손해금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았다. 손실보상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업지역의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 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증액 재결을 할 수 없다. 갑의 토지는 공익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 절차를 거쳐 갑의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이 있었다.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투려면 우선적으로 이의 재결을 거쳐야만 한다.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제기하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이다.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